반갑습니다. 강남선미입니다. 두산 엘리베이터 주가 전망 도와드릴 겁니다. 장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건강한 조정 중이니 여러분들이 꼭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스피가 3,500, 4,000을 간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린 바 있었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저평가 주식이 고평가되는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워런 버핏 선생님도 코카콜라의 대세의 흐름, 코카콜라가 결국엔 성장의 이제 두산을 전망해 드릴 건데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코카콜라는 결국에는 2차 산업혁명인 자동차 혁명 이후에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의 대호황, 그때 코카콜라, 월마트, 그렇죠?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 이제 뭐 영화 산업이나 스포츠 산업 이런 산업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이제 코카콜라, 그렇죠, 월마트 뭐 이런 산업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로 이게 선행 PR이 15배에서 선행 PR이 45배 가는 상황까지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투자해서 돈을 벌고 뭐 이랬던 겁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이제 AI 시대죠. AI는 무엇이냐? AI는 결국 10명, 100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할 수 있게끔 AI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AI의 이제 과거에 주도주는 지난 1, 2년간 주도주는 엔비디아였고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는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흔들렸다가 다시 큰 상승. 이걸 이제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실제 여기서 보시면은 한 200% 상승했는데 이만큼의 박스권을 돌파할 때 한 30%씩 상승을 했었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SK하이닉스도 항상 박스권 돌파하고 30%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30%니까 이제 40만원 이상 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내년 초까지는 AI 버블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질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안 좋았지만 오랜 시간 이제 안 좋았지만 항상 오랜 시간 안 좋다가 폭등하고 오랜 시간 안 좋다가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었는데 그게 내년 초까지는 저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 뭐 지금 뭐 정부의 정책 자체가 굉장히 주식시장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제 얘기와 달리 내후년 상반기까지도 괜찮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두산 엘리베이터 전망해 드릴 건데 두산 엘리베이터는 오늘 이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 멤버십에서는 두산 엘리베이터 그리고 사면이라는 종목을 장전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사면은 이제 피지컬 AI 관련해서 24년 매출이 1,000억에서 2028년에 3,000억까지 도약이 예상된다 했는데 사면은 사실 이제 제가 단기로만 사라고 했는데 오늘 사자마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한 15%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15%대 장 초반에. 근데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 전망을 도와드리면서 원자력에 대한 얘기도 도와드렸는데 지금 원자력은 공급망과 사실 지금 미국에서 텍사스 인근에 11기가와트 초대형 전력단지 개발 중인데요. 대형 원전 4기를 포함되어 있고 원전 캠퍼스의 이름은 도널드 그렇죠? 트럼프. 경주 에펙을 기점으로 다시 부각될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 그죠? 경주 원전이 언제 됐냐? 언제 될까요? 이제 10월 말과 11월 초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 그리고 이제 조선주가 다시 10월 20일부터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지만 뭐 너무 많은 종목을 보기보다 그냥 BHI하고 두산종 에너빌리티 정도 보는 게 맞겠고 그리고 이제 BHI도 이미 너무 크게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 2만원 이하에서 6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로는 조정을 보이는 과정인데 이제 이런 이제 가치 평가를 해보면은 EPS 기준으로 곱하기 10을 하면 PER 10배 기준이니까 28,000원인데 PER 당연히 20배 30배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뭐 5만 선행 PER 기준으로 5만원 56,000원 6만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지금 이번에 딱 찍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제 냉정히 말씀드리면 반도체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급의 논리상 원자력 같은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오르면은 원자력 못 간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세였던 게 지난 9월 초부터 보름간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월 달까지도 반도체가 퀀트 관점에서 보면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초까지는. 그래서 10월 20일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선하고 원자력이 결국 이제 반등이 나올 건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 나와도 별로 이상할 게 없지만 시장 상황이 최근에 너무 급하게 달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대다수의 이제 사람들이 여전히 뭐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주식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냉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한국 주식이 여기서 끝이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근거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 주식이 여기서 더 오른다는 근거는 결국은 뭐예요? 가버넌스 계획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조선업, 반도체, 그리고 여러 산업들이 AI 주도하는 게 미국이긴 하지만, 그렇죠? 미국이 우리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게 조선과 원자력,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콘트라TF의 파동에 의하면은 60년 전으로 이렇게 탈세계화와 세계화가 이렇게 반복됐었는데 지금은 탈세계화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원자력 주식들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횡보한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만큼까지 오르지도 못해요. 한 이만큼 오르다가 여기서 폭락 나오고 막 이렇게 가더라도 오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보시면은 두산엘비티 2만원에서 75,000원, 저는 이제 두산엘비티를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 멤버십에서는 3.5배, 그죠? 3.5배 오르는 상승하는 속에서 21,000원과 25,000원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습니다. 그죠? 최종 목표는 4만원을 돌파할 거를 말씀드렸고, 한국조선해양은 아직도 매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국조선해양은 19만원과 21만원 사이에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APR 61,000원에 달하고 했었죠. 그만큼 시장이요, 지금 이제 고점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 고점인 상황에서는 뭐예요? 이제 이게 역사적 고점이 아니고 여기서 살짝 쉬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쉬어갈 때는 항상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이 쉬는 겁니다. 쉴 때는. 근데 여기서 이제 쉬지 않고 밀어 올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횡보한다면은 당연히 시장 자체는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로봇 관련주라든지 뭐 ICTK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건데, 저는 이제 ICTK를 저희 멤버십에서는 9월 17일에 ICTK를 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ICTK의 9월 17일, 9월 19일에도 ICTK의 추가 상승 가능성, 한국 PIM 9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사라고 했었는데, 한국 PIM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9월 9일에 13,000원과 14,000원 사이였는데, 18,000원까지 됐죠. 사실, 제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단기로는 하락이 나오겠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하겠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눈치껏 알려드린 거죠. 이제 두산에너비티는 제가 이제 분명히 7월 달에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기술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마이너스 30% 대회.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네이버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하락했을까요? 마이너스 40% 같지만 사실 마이너스 30%입니다. 그쵸? 우리의 눈에는 이게 굉장히 큰 하락 같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30% 하락 나오고 반등해요. 자, 마이너스 29% 외워보세요. 자, 두산에너비티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 30%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정확히 떨어질까요?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변동성 데이터를 10,000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 주식이 20% 하락하고 반등할 겁니다. 30% 하락하고 반등할 겁니다. 이걸 이제 이제 제가 뭐 천부적인 뭐 수학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제 수학만 좀 잘했던 건 사실이에요. 공부 되게 못했는데 인문계학교에서. 근데 수학만은 상위권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수학을 뭐 엄청 잘할 필요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자는 거죠. SK하이닉스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멤버십 가입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20만원, 여기서 보시면 20만원 이하에서, 그죠? 여기서 보시면, 그죠? 자, 자세히 보세요.
자, 자세히 보세요. 20만원 이하, TLB 2만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당시에도 이제 보시면은, SK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자, 20만원 이하에서 사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만큼의 하락이 나왔을 때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이제 겨울이 왔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서 반등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죠? 마이너스 30% 그죠? 뭐 이 정도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30%고 이렇게 보더라도 이 마이너스 28% 뭐 이 정도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뭐 100% 맞지 않지만은 그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를 분석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두산에너비티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경주 에펙 관련해서 분명히 10월 말과 11월 초에 다시 모멘텀이 부활할 수 있는데 그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사시는 게 맞지만 지금 사시면 당연히 수급이 안 좋으니까 한번 물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그 내러티브를 보셔야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내가 사고 싶어 하면은 마이너스 30%대 사라는 말이 아니고 꼭 우리가 이제 분석을 다 해보면은 어떤 주식은 단기로 마이너스 15%, 18% 하락하고 어떤 주식은 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20% 하락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어디 정도에서 사는 게 적절한 기술적인 흐름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갈 주식을 보는 안목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죠? 안목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계속 전해드리지만, 우리 멤버십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했던 게, 한국조선해양 21만원, 19만원 라인 사라고 했고, 32만원 라인 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HD 현대마린지 보시면은 5만원 라인 사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사실 뭐 제가 커다란 뭐 능력이 있어서 이런 종목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볼 때 슈퍼사이클하고 쇼티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모른다면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못했다. 그리고 이거 관련주들이 이미 다 올라갔다 하면은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저평가 주식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두산에너비티가 저평가냐 BHI가 저평가냐 이제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KNJ 하나멀티리얼즈 테스 이 기업들이 테스가 아니고 TCK죠. TCK예요. 이 기업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섹터가 같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어려운 분석 안 해드릴게요. TCK 하나멀티리얼즈 KNJ가 같은 사업을 영위해요. 근데 만약에 KNJ가 영업이익을 이제 200억 잡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입니다. 그쵸? 시가총액이 2천억이에요. 그쵸? 2천억이죠? 그러면 이제 적정가치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영업이익률은 뭐 30%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하나멀티리얼즈가 그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 KNJ는 보시면 200억인데 이제 내후년은 더 강해질 거니까 뭐 300억이 될 수 있고 400억이 될 수 있고 500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선행 PER 기준으로 저평가겠죠. 근데 하나멀티리얼즈 보세요. 하나멀티리얼즈 같은 사업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 자체는 이게 더 크지만 645억인데 이미 뭐예요? 8천억입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TCK.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가 더 저평가됐는지 정도는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을 저평가됐다고 무조건 사자는 게 아니고 분석해서 TCK 2조입니다. 그죠? 근데 1조 3천억에 이거 이미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못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런 주식들을 사기에는 좋은 위치가 이런 위치다라고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재무적으로 이해했지만 기술적으로도 과연 그게 가능한 시점이냐라고 분석한다면은 그렇죠. 그죠? 이제 대충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 우리가 분석해보면 대략 그 정도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두산에너비티는 제가 왜 자꾸 조금 여러분들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건데 이 이제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두산에너비티의 3분기 실적은 아직도 별 볼 일 없는 분기 실적이 될 것이다. 연결기준 매출 4조, 영업이익은 2,900억. 보시면은
그 컨센서스 대비 NH 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조금 더 높이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3천억이 넘지 않는 이상 영업이익을 뭐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두산에너비티를 이제 뭐 가소평가된 SMR은 2030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입니다. 마치 사실 AI가 굉장히 고도화되면 그리고 이제 특이점이 빨리 온다면은 그 관점에서 보면 로봇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봇 주식들이 지금 활기차게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뭘 로봇 주식을 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오늘 네이버가 강세였고 예전에 한국결제 한국전자결제였나 아무튼 이게 제가 이제 이름이 좀 까먹었네요. 아무튼 NHN KCP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두나무 네이버에서 두나무를 지분 인수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죠. 자, 다시 돌아가면은 두산에너비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얘기거리 예를 들어 뭐 SMR은 2030년대 초반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될 계획이고 5년 이상의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기자재는 내년부터 제작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재 납품됐기 때문에 이제 선반영되기 되니까 두산에너비티의 27년, 28년 실적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일 거예요. 그쵸? 긍정적일 건데 이미 EPS 1000입니다. 1000이면은 지금 64,000원이니까 PER 기준이 64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PER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두산에너비티 같은 주식을 화끈하고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9만원, 11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거래대금이 1조 몇천억 막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크게 나온 종목들이 항상 이제 포모성으로 엄청나게 오르긴 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원자력 관련주는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굳이 무리해서 여기서 사기에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 조절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뭐 매수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사라고 했고 이게 여기서 52,000원, 53,000원 할 때 사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때 드렸습니다. 지금도 58,000원과 5만원 뭐 많이 하락해봤자 48,000원, 5,000원 뭐 이 라인 정도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싶고, 근데 그 주식을 굳이 지금 10% 높은 가격에서 사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사라고 했던 주식들 중에 대다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이 많아요. 제가 이제 2024년 3월 20일부터 보면 효성중공, 한화엔진, 두산에너비티, 현대중공까지 해서 이 종목들이 다 캐고게 오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했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유의미한 상승, 그 유의미한 상승은 거래대금이 1000억대 이상 나오면서 큰 상승이 일본 기준으로 나왔었는데 그때가 나왔던 이유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잊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이때도 이제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고, 전 여태까지 사실 HD현대중공업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굳이 16만원까지 떨어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8만원, 17만원 대충 빨리빨리 사셔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이제 대세적으로 그림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그 얘기를 했던 게 18만원, 17만원이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파마리서치도 제가 9만원, 11만원 라인에서 멤버십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강력하게 매수를 강조했으며 CVC 캐피탈에서 자금이 들어온 게 당시 19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떤 주식이 급하게 달리느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신고가를 간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보다 신고가를 가기 직전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 왔다 갔다라는 표현이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 그러면서도 그 재무적으로 넘버스가 잘 찍혀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알리바바가 나스닥에 상장했다. 알리바바가 나스닥에 상장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알리바바 같이 비슷한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네이버라든지 그쵸, 이런 종목, 또는 뭐예요? 장외에서 어떻게든 쿠팡 창업자 만나서 저 쿠팡 주식 좀 사고 싶어요 라고 싹싹 비는 게 나을 수 있어. 그렇게 한번 싹싹 빌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 그쵸?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사실 제가 이제 헛소리해서 죄송해요. 제가 2005년에 군대 제대하고 2006년에 중국 교환학생 갔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에 갔지만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가서 미국 친구를 만났는데 그 미국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 저한테 너 지메일 있어? 라고 해. 걔들은 이메일이라고 얘기 안 해. Gmail이라고 해. 그때만 해도 이미 구글이라는 기업이 그저 태동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이스북 물어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싸이월드를 똑같이 따라한 건데 여러분들 싸이월드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스타트업 창업 정신이 엄청난 DNA가 있어요. 근데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반이 사실 굉장히 아쉬워. 우리나라 메타버스 뭐 그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싸이월드가 발전했다면은 발전하게끔 우리가 조금 정부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고 조금 더 그 뭔가 열려 있는 문화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다면 뭐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이제 투자의 그런 마인드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면은 싸이월드가 페이스북보다 훨씬 성장한 지금 플랫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메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메타 페이스북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바뀌었어요. 메타는 웬만한 국가보다 그렇죠? 시가총액이 큽니다. 웬만한 국가보다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뭐 대단한 사업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플랫폼에 뛰어놀게 하고 여기서 이제 광고 수익으로 돈 버는 회사예요. 메타가. 그쵸? 대단한 사업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사실 이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구글링이 대단하죠. 사실 구글 검색 그 시스템은 대단한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네이버가 훨씬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훨씬 제가 볼 때는 구글도 뭐 혁신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 내가 어떻게든 미국 건너가서 페이스북 주식을 한 주만 사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제가 2006년에 했어요. 제가 2006년에 했단 말이에요. 페이스북 주식을 내가 한 주만 사면 될 것 같은 거야. 메타 플랫폼. 자, 월봉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쵸. 이제 제가 이제 뭐 이 옛날 거 이제 이걸로 볼 수 없는데, 제가 이제 메타 플랫폼, 제가 이제 이상한 얘기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지금 메타 플랫폼이 유명해졌는데 메타 플랫폼 주식 사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 흐름을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확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단순하게 그런 경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폭넓은 시각이 중요하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가서도 이제 많이 즐겨 먹던 그때 이제 2006년에만 해도 그때 제가 메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메타를 맥스로 볼게요. 자, 맥스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2012년 이제 더 이제 자료 안 나오네. 2012년에 18이었는데 그때 22였는데 750가지였네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 저는 이제 SMR이라는 거는 이제 초기 진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흔들렸을 때 사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큰 돈을 벌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SMR은 차세대 기술이고 저는 이제 나중에는 2차 전지가 3차 전지로 넘어갈 때 SMR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굳이 충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1차 전지 같은 시스템처럼 계속 자기가 혼자 충전하는 시스템으로 연료 전지가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 얘기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같지만 2030년 넘어가면은 SMR이 결국에는 2차 전지를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냉정히 얘기해 드릴게요. 전기차 아무리 뭐 잘 팔려도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고요. 반등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하지 막 여기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 반도체처럼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과학적으로 조금 이제 공학 박사님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두산에너비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기술이 압도적으로 좋다. 기술력이.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라는 거는 뭐 단기간에 5년, 7년 연구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두산에너비티는 굉장히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엘리베이터를 좋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조금 이제 리스크다. 감원전 탈원전 정책이 조금 리스크죠. 정부 정책이 조금 리스크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고, 저는 이제 조선은 흔들림이 없다. 늘 얘기했죠. 우리 멤버십에서 21만원, 19만원, 32만원 살아간 다음에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한 게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매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 안 해서 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올라가면. 왜냐면 이제 달파라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고등 연구기관 달파라고, 미국의 이제 나사 아시죠? 나사처럼 1958년에 만들어진 고등 연구기관인데, 1957년에 스푸트니크 사건이 있었고, 그 인공위성을 소련이 먼저 쏘아 올리면서 미국이 충격을 받아서 고등 연구기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게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예상을 증액하고, 그 미래 산업의 예상을 증액했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 군함, 그리고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ICTK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런 종목은 멤버십에서는 여기 13,000원과 14,000원 라인 9월 17일과 9월 18일에 이틀 연속 매수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신다면은 이런 거를 다 놓치는 겁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보시면 이제 상승률만 볼 때 단기간에 20%대 상승이 빵빵 오르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반도체는요, 사실 이제 이것도 저는 흔들림은 있겠지만 지금 이제 당장 흔들리진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이 생기고 올라갈 것인데, 소부장이 상대적인 수익률은 훨씬 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HB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HBF 모르시죠? 제가 이제 리투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뭐야? 얘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리투 관련주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우리 와이프 이제 젊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동네 아줌마들한테 한번 말해봐. 저도 이제 범 강남권에 사는데 뭐 강남 엄마들이 모르면 이제 완전 초입이지. 강남 엄마들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리투 몰라. 니쥬라는 1년에 주기적으로 맞는 어떤 정말 돈 많은 형님도 모르셔. 제가 LNC 바이오 근데 언제 얘기했죠? 이때 얘기했어요. 그쵸? 지금 6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주식은 이런 거예요. 자, 휴메딕스 보세요. 휴네쇼 말고 휴메딕스 보세요. 제가 휴메딕스도 리투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가 이때였어요. 그쵸? 원래 제가 이거 사라고 했을 때 이때였습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휴메딕스는 유통만 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매출을 50% 갖고 가고, 그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관련주로 수혜가 앞으로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스킨 부스터라는 사업도 초기에 있는 리투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초입에 있으면서 크게 성장할 산업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신고가 가기 직전인데 잠깐 흔들리는 종목들, 이런 거를 우리가 눈여겨보신 다음에 이게 실적이 앞으로 탄탄하게 더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끝내고 이제 타당성이 있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떤 라인에 회원분들이 사는 게 좋겠어 라고 딱 해주면 거기서 딱 돌리는 거죠. 참고로 코미코도 8월 내내 사려고 했던 종목인데 결국 신고가 갔죠. 이런 거 함께 공부하실 분들 멤버십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도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한국 PIM, BHI 90만원 수익 나신 분 축하드립니다. 강남 선배님 함께 코미코 32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SK하이닉스 59만원,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두산엘리베이터, BHI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조선주 말씀하셔서 삼성중공업 매수해서 수익입니다. 86만원, 심택, 한택 이렇게 86만원 수익 축하드리고, 이제 동성화인텍하고 테크잉 또 78만원, 88만원, 한국 PIM 340만원, 한국 PIM 35만원, 동성화인텍 22만원, 키움증권 9만원, 3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32만원, 산일전기, BHI, 세트레가의 HPSP, 한국 PIM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특히 한국 PIM으로 많은 분들 수익 거두셨는데요. 113만원, 그리고 14%, 코미코 44만원,
SK하이닉스, 코미코, 코미코도 많은 수익 거두셨네요. 한국 PIM 370만원, 키움증권 465만원 축하드립니다. 키움증권, BHI, PSK홀딩스 100만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코미코 44만원, 삼성전자 76만원, 120만원, 코스맥스, 섹트레가이, BHI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분위기 알려드릴 건데요. 130만원, 한국금융주주 코미코, ICTK 21%, 또 코미코 67만원, 한국금융주 60만원, 코스맥스 6%, ICTK 12%, 테크인 9%, 이렇게 90만원, 100만원, 150만원, 하나멀티리얼즈, 코스맥스, 그쵸, 7%, 심택, 오리엔탈전공, HT항공선해야, 한국금융주주까지 48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엑시콘, LNC바이오, HPSP까지 18만 7천원. 제가 이제 소캠 관련주 TLB 그리고 SK하이닉스를 20만원 이하에서 4월달, 3월 말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사실 탑픽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TLB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상승했죠. 모두들 수익 축하드립니다.